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공산주의를 에둘러 비판한 소설로 유명한데요.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의 몰락을 농장과 농장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풍자소설입니다. 그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존스는 메이너 농장의 주인입니다. 농장에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고 존스는 이런 동물들로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농장 동물 중 가장 존경을 받는 돼지인 메이저 영감은 어느 날 밤 동물들을 모아 연설을 합니다. 동물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결국 과실은 인간들이 가져가고 있으니 인간들을 내쫓고 평등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동물들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인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자는 내용이죠. 동물들은 이 노래를 금세 배우고 따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상을 이루지 못한 채 메이저 영감은 3일 뒤 죽습니다. 메이너 농장의 영리한 동물들은 메이저 영감의 뜻을 받들어 평등한 삶을 위해 3달 동안 비밀스러운 활동을 합니다. 농장에서 가장 총명하다고 인정받는 동물들은 돼지들이었고 돼지들은 농장의 동물들을 가르쳐주고 조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돼지들 중 가장 영리한 돼지인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말재주가 뛰어난 스킬러와 함께 메이저 영감의 교훈을 하나의 완전한 사상으로 정리해 동물주의를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동물주의에 관심이 없죠. 그러다 반란은 우연찮은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존스와 일꾼들이 게을러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자 동물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게 되고 존스와 일꾼들을 공격하고 몰아낸 것이죠. 동물들은 축사로 가서 채찍이나 제갈 등을 다 버려버리고 늦잠도 자고 식량을 풍족하게 나눕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농장들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황홀감을 맛보았죠. 그리고 메이너 농장을 동물농장으로 바꾸고 동물주의 원칙을 7계명으로 요약해 헛간벽에 기록합니다. 동물들은 자치회를 꾸려나갑니다. 그중 돼지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동을 하기보다는 지휘를 주로 했습니다. 존스에 익숙해져 있던 몇몇 동물들과 염세주의 당나귀인 벤저민은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적당히 일을 했지만 성실하고 힘이 센 말인 복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물들은 늘어난 식량과 여가 시간에 만족했고 일요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고 일요일 오전마다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스노볼은 동물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몇몇 동물들은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나폴레옹은 어린 동물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블루벨과 제시의 자식인 9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죠. 농장은 모두 평등합니다만 공급이 풍부하지 못한 우유와 사과의 경우는 돼지들에게만 제공되었습니다. 육체 노동이 아닌 머리를 써야 하기 때문에 돼지들에게 우유와 사과는 필수 영양소라는 이유에서였죠. 동물들이 꾸려가는 동물농장은 영국 전역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영국의 다른 농장들의 동물들도 동물농장 소식을 듣고 점점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존스와 주변 농장주들은 동물농장을 가만히 두면 다른 농장들까지 위험하겠다는 판단에 공격대를 꾸려 동물농장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사람들이 공격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했고 스노볼의 맹활약으로 존스와 일꾼들을 멋지게 물리칩니다. 동물들은 이 전투를 외양간 전투라 부르게 되고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일요일 오전에 진행하는 회의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똑똑한 돼지들이 의견을 내고 나머지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안건을 낼 만큼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회의 때마다 대립했습니다. 스노볼은 깔끔한 연설로 인기를 끌었고 나폴레옹은 개개인들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어 지지층도 반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스노볼은 풍차를 만들어야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스노볼은 설계 도면을 그려 풍차 건설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듭니다. 일요일 풍차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회의에서 스노볼은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나폴레옹은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에 맞춰 나온 개들이 스노볼을 쫓습니다. 스노볼은 어찌하지 못한 채 농장 너머로 도망치게 됩니다. 스노볼을 내쫓은 개들은 나폴레옹에게 꼬리를 흔들며 가죠. 그 개들은 바로 블루벨과 제시의 자식인 9마리의 개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바로 연단 위로 올라가 앞으로 일요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문제는 돼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신이 주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몇몇 똑똑한 돼지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개들의 위협에 꼬리를 내립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스킬러는 나폴레옹을 옹호하며 여론을 잠재우죠. 스노볼이 추방된 후 3주가 지났을 때 나폴레옹은 갑자기 풍차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풍차 건설은 힘들기 때문에 중노동이 필요하고 그 결과 식량 배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죠. 동물들은 의아해하지만 스킬러는 사실 풍차의 계획이 나폴레옹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풍차를 건설하기 위해 고된 노동을 하게 되고 적은 식량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풍차 건설로 인한 고된 노동과 적은 식량 때문에 동물들은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어가는 게 많아집니다. 존스가 살았던 본체에는 아무도 살지 말자고 했었지만 돼지들이 살게 되고 나폴레옹은 침대를 사용하기도 하죠.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스노볼이 잠입을 해서 망쳤다는 소문이 돌게 되고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잘못을 자백하라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스노볼과 내통했다고 고백하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먹이를 훔쳤다고 고백하는 동물들까지 목숨을 끊어버리죠. 존스가 아닌 같은 동물들로부터 목숨을 잃는 사건은 동물들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동물들은 슬퍼하며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려 하는데 스킬러가 노래마저 금지시키죠. 일요일 오전마다 스킬러는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식량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동물들의 배급 식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단 돼지들과 개들의 식량은 그대로였지요. 어느 날 누구보다 힘이 세,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던 복서가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스킬러는 복서를 병원에 데려가 아낌없는 치료를 하라고 나폴레옹이 지시했다고 말하며 마차에 태워 복서를 내보냅니다. 그때 평소 흥분도 하지 않던 벤저민이 복서가 탄 마차를 보고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글을 읽을 줄 알던 벤저민이 마차에 적힌 글씨를 보고 도살장용 마차인 것을 눈치챈 것이죠. 동물들은 패닉에 빠지지만 스킬러는 여전히 동물들을 선동합니다. 말 도살장용 마차였지만 병원에 팔린 것이라고. 그리고 의사가 노력했지만 복서는 죽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돼지들은 어디선가 돈을 구해 본체에서 위스키를 마십니다. 여러 해가 흘러 많은 동물들이 죽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동물들은 존스 시절을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노동 강도는 강했고 식량은 부족했지만 동물들은 영국에서 유일하게 동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동물농장이라는 명예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차도 완성되고 다른 건물들도 완성되었지만 풍요로운 삶이 오진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열심히 일하며 검소하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 말하죠. 이제 돼지들은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발에는 채찍을 쥔 채로. 7계명은 다 사라지고 한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라고요. 나폴레옹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정원을 산책하고 사람들이 입는 옷도 입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이웃의 농장주들이 동물농장을 오게 됩니다. 저녁에 본체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죠. 농장의 동물들은 몰래 창문으로 본체를 들여다봅니다. 이웃 농장주는 동물농장이 너무 효율적이라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농장의 하층 동물들은 적게 먹고 일을 많이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농장들끼리 함께 협업해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은 농장이 돼지들의 공동 소유라 말하며 농장 이름도 더 이상 동물농장이 아니라 메이너 농장이라고 말합니다. 웃고 떠들던 인간들과 돼지들은 카드놀이를 시작하고 카드놀이를 하다 싸움이 나게 됩니다. 동물들은 그 상황을 보고서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동물농장은 제목만 보기에는 우화처럼 보여서 재밌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우울한 소설입니다. 힘든 삶을 바꿔보기 위해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우두머리인 돼지는 독재를 하고 동물들에게는 더욱 힘든 삶을 살게 하는 이야기죠. 러시아 혁명의 진행 방향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등장인물과 실제 인물의 연결이 쉽습니다. 나폴레옹은 스탈린, 스노볼은 트로츠키, 일만 하다 죽어버린 복선은 우매한 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죠.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 이념이 인간의 권력욕으로 변질되는 것을 스페인 내전을 경험하면서 겪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사회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소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굉장히 빨리 됐는데요. 영어권 국가가 아닌 언어권 국가에서 번역된 건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농장에는 진정한 사회주의 재건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념 전쟁은 끝났지만 동물농장을 통해 권력에 대해 눈을 감고 있을 때 독재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로 인한 억압과 통제는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만한 소설입니다. 소보로 방의 세 번째 소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